여러분 이제 480페이지 보시면요.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 그랬죠? 여기 개요를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뭐였죠? 우리가 제조소 등에 대해서 설치한 자가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제조소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든지 아니면은 법인의 경우 어떤 합병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일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그 제조소 등이 경매에 들어갔든지요. 그랬을 때 그 일정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지위가 승계된다라고 하는 거, 뭐 소유권이 승계된다는 그런 얘기죠. 뭐 이거와 유사한 거는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몇 차례 봤던 기억이 여러분 나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고요. 뭐 대부분 비슷하고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어떤 신고사안인데 여기 지위승계는 신고사안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위승계와 관련되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위승계와 관련되는 얘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고사항이다. 신고사항인데 그런데 이 신고사항은 이거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됐죠? 여기 승계한 날로부터요. 승계일로부터 따져서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신고하는데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제조소 어떤 여기 설치 허가, 변경 허가가 시도지사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30일 이내 그렇다. 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이런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그리고 용도 폐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제조소에 대해서요. 한번 여기 보시면요. 제조소 등에 대해서 만약 용도 폐지를 한다. 용도 폐지를 했을 때 이때도 아울러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용도 폐지한 날 폐지일로부터 따져서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누구한테 신고하죠? 해당되는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그래서 여기 날짜가 두 가지 나오는데 두 가지 꼭 정리를 한번 여러분 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위승계를 하게 됐을 때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하고 또 그 제조소 등에 대해서 용도 폐지를 한다. 뭐 제조소 또는 뭐 이렇게 저장소, 뭐 취급소 용도로 쓰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각각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30일과 14일 꼭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그리고 어떤 제조소 등에 대해서 설치한 다음에 설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제조소 등에 대해서 설치 허가 또는 사용 정지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뭐 제조소 등의 설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를 당한다. 사용 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요거는 누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죠? 두말할 것도 없이 시도지사가 이런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한번 봅니다. 설치 취소하는 건 아실 테고 사용 정지는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합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만 사용 정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사유를 8가지를 나열한 건 거 아닙니까? 8가지 다 하면은 또 그 중에서 또 뭐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을 한번 정리를 여러분과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1번만 정리를 할게요. 1번 첫 번째 뭐라고 나왔죠?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변경을 할 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했다. 그러면은 뭐 강력한 처벌인 여기 설치 허가 취소 또는 경우에 따라서 사용 정지 사유가 된다. 또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 어떤 얘기였죠? 완공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했을 때 완공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했을 때 원칙은 어땠죠? 완공 검사 받고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 사안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랬죠?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았을 때 위험물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여기 뭐 선임하지 않고 어떤 여기 아니할 때가 그렇다라고 봅니다. 뭐 이거 외에 여러 가지가 있다. 한 그 정도까지만 한번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시면요. 483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행정처분 기준이 쭉 나오잖아요. 제조소 또는 탱크 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는 일부만 여기도 한번 봅니다. 여기 행정처분 기준 그래놓고요. 행정처분 받는 기준이 있다 그래놓고 여기 1차 위반했을 때, 2차 위반했을 때, 3차 위반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1차, 2차, 3차 위반했을 때 각각 그렇다 그래놓고 봅니다. 밑에서 세 가지 5번, 6번, 7번은 그 기준이 동일했잖아요. 그래서 사용정지 여기 10일 그리고 2차 위반했을 때는 30일 그리고 3차 위반했을 때는 허가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뭐죠? 밑에 나와 있는 대리자 지정을 안 했을 때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정기 점검 하지 않았을 때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대리자 지정 정기 점검 그리고 정기 검사 각각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랬을 때는 사용정지 10일, 30일 허가 취소 이렇게 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요. 그 위에를 볼게요. 위에 뭐라고 했죠?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했다. 관리자 선임을 안 했을 때는 어땠죠? 처음서부터 요게 30일이었다. 두 번째 어땠죠? 두 번째 요거는 사용정지 90일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3차가 허가 취소였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한 요 정도 선까지만 여러분 정리하시는 거로 한번 저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안 그러면 이 많은 거 다 정리를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리자 지정을 안 했거나 정기검사 또는 정기점검 받지 않았을 때 그때는 10일, 30일 허가 취소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안 했을 때는 30일, 90일 허가 취소 이렇게 나가더라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과징금 처분 쪽으로 가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과징금은 뭐라고 그때 얘기를 드렸죠? 뭔가 위반한 사항이 있었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영업 그 사람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 정지를 했을 때 그럴 때는 뭐 상당히 심히 불편한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가름해서 어떤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게 바로 과징금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제조소 등의 사용 정지에 가름하는 그런 그 내용은요. 여기 과징금은 앞서 우리가 배웠던 과징금보다 그 액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둬봅니다. 그래서 여기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여기 뭐 굉장히 여기 과징금 액수가 크다 하는 거 봅니다. 2억 원 이하니까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여기 과징금 처분 그래놓고요. 그래놓고 뭐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죠? 이거는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에 가름해서 이거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요때 과징금은 액수가 어땠죠? 2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다른 데서 과징금 했을 때는 3천만 원 이하 이런 식이었는데 아무래도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2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할지 사용정지를 할지는 누가 결정을 하죠? 시도의사가 결정을 한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 또 연체자에 대한 조치 또 과징금 징수 절차 연체자에 대한 조치 과징금 징수 절차 한번 봅니다. 연체자에 대한 조치 또 과징금 징수 절차 그래놓고요. 연체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이것도 아울러서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그다음 뭐였죠? 과징금 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 요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문제 뭐 앞에서 우리가 이론 부분에 공부했던 거 뭐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합니다. 1번 문제를 볼게요. 우리가 위험물 시설은 어땠죠? 원칙 허가 대상이다. 경우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경우는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3분화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거는요.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신고 대상도 아니고 허가 대상이 아닌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나열하면서 그 중에 틀린 거를 하나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물론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보세요. 해설에 거기 가번도 있고 나번도 있었죠. 다 우리가 앞에서 본 거지만요. 주택 난방시설용의 뭔가 저장소하고 취급소는 여기까지 허가받거나 신고하려 그러면은 복잡하니까 예외적으로 제외 대상이다. 그런데 뭐가 또 안 된다 그랬죠? 이게 공동주택 중집식 난방의 경우는 그것 또한 예외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럽니까?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그 용량이 많으니까 그걸 제외할 수가 없다더라. 또 농업 그리고 수산업, 축산업의 경우에 거기 어떤 난방 건조를 하기 위해서 이때는 제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어떤 저장소다. 그러다 보니까 1번에 여기 4번 틀렸잖아요. 4번 왜 틀렸습니까? 이거는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 이거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1번에 4번 요거는 아니다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허가 신고 제외가 아니라 또 허가 대상에 들어간다. 그래서 1번에 4번 틀렸고요. 2번도 1번과 유사한 그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였죠? 이거는 아파트 중앙집 난방시설을 위한 일반 취급소. 이거는 예외 중에 또 다른 예외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2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3번 문제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 문제 보시면 어땠죠? 이걸 보면요. 우리가 이것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허가 안 받아도 되고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때 그러면서 뭐였죠? 농해용 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축산수산 뭐 그렇게 나왔잖아요. 축산수산 다 그렇다 그러면서 여기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특징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 특징은 어땠냐면요. 이게 뭐냐면요. 지정수량 20배 이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택 난방시설은 지정수량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틀린 거는 2번. 지정수량 20배 이하야 되는데 30배 이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3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4번 문제 들어가셔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4번 보시면요. 제조소 등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설치할 때 시도지사한테 허가받는다. 또 그리고 또 거기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1번, 2번 다 맞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1번, 2번 모두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맞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여기에 대해서 지정수량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한테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3번은 뭐를 얘기했죠?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얘기했던 배품수를 얘기한 건 거 아닙니까? 배품수. 요때는 신고 대상이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배가 뭐였죠? 지장수량의 배수. 그리고 품은 품명 수량. 그래서 3번 맞았다. 그렇지만 4번 봅니다. 4번은 숫자, 날짜를 틀리게 해가지고 여기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뭐죠? 배수 변경하고자 할 때 여기 5일 전까지 신고하는 게 아니라 7일 전까지 신고한다. 그래서 4번을 만약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이 4번에 숫자를 못 외웠다 하더라도 1번, 2번, 3번 요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은요. 4번이 틀렸겠구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4번 문제까지 같이 보셨고요. 그리고 5번 문제는요. 앞에 나 있는 4번 문제하고 연결되잖아요. 그 변경 기준 7일 전까지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그래서 4번, 5번 서로 관련성 있는 문제의 연속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6번 문제 가셔가지고요. 6번 문제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군용시설의 특례, 군용시설 특례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건축법에서도 보면은 이거와 유사한 특례가 있어요. 여기서도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규정을 왜 두냐 그러면요. 어떤 행정기관에서 군대 가가지고 시설에 일일이 간섭하고 그러기는 현실 여건상 별로 맞지가 않아요. 또 그리고 군사시설은 뭐 알아서 뭐 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예외 규정을 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옳은 거를 찾으라 그랬는데 어땠죠? 특례 인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답이 7번, 6번에 1번이죠. 뭐 그 허가를 받거나 완성검사 뭐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이 그걸 협의만 하면은 의제가 되고, 또 공사 다 끝나면 어떤 그 통보만 하면은 어떤 신고 어떤 완공 검사 받은 것으로 각각 봐버리니까 뭐 2번, 3번, 4번은 틀린 얘기고 1번이 가장 합당한 얘기면서 짧게 설명한 거다라고 봅니다. 또 7번 가서 봅니다. 7번 가서 보시면요. 7번은 탱크 안전 성능 검사에 대한 문제죠. 탱크 안전 성능 검사에 대한 문제죠. 만약 탱크 설비의 경우에는요. 탱크에 뭔가 집안이 안 좋거나 거기 용접 부위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누설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완공검사와 별개로 완공검사 하기 전에 떼내서 먼저 하는 게 바로 탱크 안전성능 검사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탱크 안전성능 검사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 그게 여러분 그 밑에 박스에도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 그 내용을 볼게요. 그 검사에 보면요. 검사에 보면은 여기 그 내용을 봅니다. 기초 지방 검사 있었죠? 그리고 용접부 검사 있었죠? 그리고 여기 안반 탱크 검사 있었죠? 안반 탱크 검사 다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 봅니다. 여기 보면요. 그런데 요 내용들 다 맞게 용접부 검사는 용접한 부위에 문제가 있나 없나 보는 거고요. 탱크 안반 공사는 탱크 구조에 관련되는 거. 기초 지방 검사는 기초 지반에 관한 거. 그렇지만 7번에 2번 봅니다. 2번 틀렸는데 왜 틀렸습니까? 누설 변경. 누설과 변경.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죠? 충수 그리고 수압과 관련된다. 충수, 수압과 관련된다. 왜? 누설은 물을 채워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새는지 안 새는지. 그리고 수압에 의해서 모양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이 있는 거지. 기밀시험 검사하고는 관련성은 없어요. 그래서 7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번도 보시면요. 탱크 안전성능 검사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탱크 안전성능 검사에 여기 종류가 4가지가 있다. 그리고 4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닌 거 찾으라 그랬다. 기초 지반 검사 있었죠. 충수 수압 있었죠. 용접부 공사 있었죠. 그리고 안반 탱크 공사인데 재질 강도 검사는 없어요. 이런 거는 각각의 검사할 때 뭐 관련성 있는 뭐 직간 접촉으로 관련성 있는 그런 부분이지 별도의 검사 그 종목 구분에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가셔서요. 안전성능 검사 신청과 관련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 시기와 관련되는 얘기를 한번 여기서 따져본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 기초지방검사는 어땠죠? 공사 개시하기 전에 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한번 써봤던 내용이지만요. 충수수압검사는 어땠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배관 부속 설비 부착하기 전에 한다. 그 유류탱크 공사 그래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봅니다. 탱크 본체에 대한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런데 유류탱크 검사라는 건 없었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용접부 공사 들어갈 자리에 유류탱크 검사라는 그런 있지도 않는 검사의 종류를 지금 얘기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여기 9번에 3번 이게 틀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서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요. 10번 문제 보시면요. 탱크 안전성능 검사 대상이 되는 탱크의 기초 지반 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땠죠? 일단 그 용량은 100만 리터로 했었잖아요. 100만 리터.
그러다 보니까 10번에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닙니까? 여기 10번을 봅니다. 10번은 어땠죠? 어떤 10번 기준이 됐던 거는 액체고 그리고 100만 리터다. 그 왜 액체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탱크 안전검사는요, 그 안에 들어가는 위험물이 액체인 거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2번 고체라고 해서 틀렸고 100만이면서 액체인 거는 10번에 1번이었다. 그래서 답을 여러분 1번으로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11번 문제를 들어가시면요, 이동탱크 저장소의 경우 완공검사 신청 시기가 언제냐? 여기 뭐라 그랬죠? 이동탱크 저장소라고 얘기했다. 결국 이거 이동탱크 저장소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탱크 로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탱크 어떤 차량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탱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때죠? 상치 장소, 올려놓을 장소 확보한 다음에 한다. 그래서 11번의 답이 1번이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보세요. 지하 탱크가 있는 제조소는 뭐 당해 탱크 매설하기 전에, 그래서 어떤 땅 속에 매설하는 거는 매설하기 전에 한다. 그렇지만 이동 탱크 저장소라는 거는 이거는 차에다가 실어놓고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치, 올려놓을 장소 확보한 다음이 그렇다. 그래서 11번의 답이 1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2번에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와 관련되는 문제가 여기 12번 문제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2번 문제 봅니다. 이거는 완공검사 신청 시기다 그래 놓고요. 여기 봅니다. 그 1번을 가서 봅니다. 1번에 뭐라고 나왔죠?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는 당해 공사를 완료한 때 신청한다. 이거 자체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완료한 때 신청한다 맞는 얘기고, 그리고 밑에 나오는 얘기는요, 세부적으로 세분화된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12번에 1번은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이게 맞아서 답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틀린 얘기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땅 속에 매설하는 거는 매설하기 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매설한 다음에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고, 또 이동 저장 탱크는 어땠죠? 차에다가 실어놓고 운반한다. 그러다 보니까 상치 장소 확보한 다음에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또 이송 배관의 경우는 어땠죠? 이송 배관의 경우는 이거는 어떤 땅에 매설하기 전에 한다. 이송 배관은 뭡니까? 파이프 등에 의해서 운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맞는 거는 12번의 1번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13번 문제 들어가셔서요, 그 내용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13번 문제 보시면요,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을 어디다 저장한다 그랬죠? 옥외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지정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정 수량 이상을 위험물 옥외 장소에 이상의 위험물을 옥외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볼게요.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는요, 특수 인화물의 경우는요, 사류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아요. 그리고 여기 지정 수량도 50리터까지로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답은요, 옥외 저장소에 어떤 여기 지정 수량 이상을 저장할 수 없는 거는 이 중에서 특수 인화물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13번은 해설에 나와 있는 것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 봅니다. 옥외 저장소에 어떤 지정 수량 이상을 저장할 수 없는 저장소예요. 지정 수량 이상을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이 뭐냐 그래 놓고, 그렇게 그 해설 나오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여기 특수 인화물이 그렇다. 특수 인화물은 뭐였습니까? 이거는 이류가 뭐였죠? 인화성 액체라는 거 아닙니까? 인화성 액체다. 그러면서 이류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거예요. 위험도가 높은 게 이게 바로 특수 인화물이다. 그리고 봅니다. 우리가 1류서부터 6류까지 위험물이 있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뭐죠? 3류하고 5류가 이게 어떤 구분할 때, 위험물을 구분할 때 가장
위험한 거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것끼리만 모아놨어요. 3류, 5류, 그리고 2류 중에서 특수인화물. 그래서 여기 3류, 5류는 없으니까 해당되는 거 특수인화물만 그렇다. 그래서 13번의 답을 4번으로 이제 고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번, 15번 문제 서로 또 여기 같이 한번 봅니다. 14번, 15번 문제는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숫자, 날짜, 기간과 관련되는 거 이렇게 봅니다. 14번과 15번은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서요.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다. 용도 폐지다. 이거 할 때는 각각 용도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라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신고한다 그랬죠?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한다. 지휘승계는 30일이고 용도 폐지는 14일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4번, 15번, 뭐 1번, 3번 뭐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16번 문제 들어가셔서요. 16번 문제 보시면은요. 16번 문제 봅니다.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휘승계 원인 및 요건 중에서 지금 양도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양도는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16번의 답이 바로 1번이다. 왜 1번이었습니까? 매매, 사고 팔고, 증여 등 민법상 채권계약에 의해서 권리 이전을 한다. 그리고 제조소 등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거를 양도의 요건이다. 이걸 맞게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답이 16번의 1번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17번 가서 보시면요. 제조소 등의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잖아요. 완공검사 받지 않았을 때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또 안전관리자 선임 안 했을 때 그랬고, 또 위치구조 설비 허가 없이 변경했을 때, 이거는 앞서도 8가지 항목으로 어떤 이론 부분에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보조원을 두지 않았다? 여기는 이 정도는 사용정지 사유까지 갈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17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18번과 19번 문제는요. 이거는 어떤 지휘승계 그리고 용도 폐지와 관련해서 어떤 여기 과태료 부과하는 그 기준을 얘기를 한 거예요. 18번과 19번은 사실 우리 이 법의 맨 뒤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미리 좀 땡겨서 문제로 만든 거다. 그래서 그런 거로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18번 어떻게 됐죠? 18번 보시면요. 18번은 지휘승계 태만했을 때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해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18번과 19번이 어떤 과태료 부과 체계가 같은 그런 얘기인데요. 18번은 어떤 거죠? 요거 과태료와 관련되는 건데요. 과태료와 관련되는데 여기 지휘승계 신고를 태만히 한 거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죠? 여기 요거와 관련해서 적합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러는데요. 1번, 2번 그리고 3번은 저부 맞는 얘기예요. 4번이 틀려가지고 이게 답이 됐는데요. 그래서 1번 봅니다. 1번 뭐라 그랬죠? 신고 기간 내에, 그럼 여기 지휘 신고는 언제까지죠? 기간은 언제까지죠? 어떤 여기 지휘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1번은 뭐였죠? 여기 신고 기간 다음 날부터 일단 지나간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했죠? 30일 이내에 했다. 30일 이내에 했다. 그리고 2번은 뭐였죠? 기간 다음 날로부터 쭉 같이 가다가요. 30일 여기 초과돼서 신고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가 더 기준이 강한 과태료를 물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위에 거는 30만 원이고요. 요거는 밑에는 70만 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1번, 2번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지휘승계 신고를 안 했다. 신고를 하긴 했는데 허위 신고를 했다. 그래서 각각 여기도 200만 원이고 여기도 200만 원이에요. 근데 200만 원 들어갈 자리에 300 그래가지고 4번이 틀린 건 거 아닙니까?
봅니다. 19번도 같은 흐름으로 지나가는 문제가 바로 19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18번은 뭐였죠? 19번도 과태료와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18번은 지위승계 신고를 제대로 안 했죠? 여기는 뭐였습니까? 용도 폐지 어떤 신고를 태만히 했다. 용도 폐지 신고를 태만히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어서 봅니다. 이어서 보시면요. 여기도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1번은 일단 용도 폐지 신고는 언제까지죠? 그 기간은 언제까지죠? 용도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일단 그 기간이 넘어간 게 1번과 2번이다. 그런데 봅니다. 근데 30일 이내에 신고했다. 기간 경과 30일 이내. 또 경과 30일 어떤 초과해서 신고를 했다. 그래 놓고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30만 원, 70만 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30만 원 그리고 7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50만 원 그랬으니까 여기 1번 이게 틀려서 답이 됐잖아요. 그 밑에도 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를 안 했거나 허위 신고를 했는데 그 자체가 허위 신고를 했다. 각각 이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19번에 1번 틀렸고 그리고 18번, 19번은 전부 지위승계 신고 그리고 용도 폐지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건데 그 벌칙의 흐름 자체는 거의 같이 흘렀다. 이렇게 여러 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20번 문제를 가서 볼게요. 20번 문제 들어가셔서 보시면요. 20번 문제를 가서 봅니다. 가서 보시면요. 위험물 제조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1차 처분 기준이 다른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은요. 1번, 2번, 3번은 공통이 뭐였죠? 이거 1차 기준과 2차 기준 그리고 3차 기준이 있는데 이게 각각 서로 동일해요. 그래서 1차 기준은 어땠죠? 사용정지,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정지 10일이다. 그리고 2차는 어땠죠? 사용정지 30일이고 그리고 3차는 허가 취소에 해당이 된다. 앞에 이론 부분을 때 했던 거 아닙니까? 1번에 뭐죠? 대리자 지정 안 했다. 그리고 정기검사 안 했다. 정기 점검 안 했다. 검사 안 했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4번은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뭐라고 나왔죠? 여기 제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저장, 취급 기준의 준수를 위반할 때 기준의 준수를 여기 위반한 때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위반한 때 그랬는데 요거를 요렇게 좀 고쳐주세요. 여기 보시면요. 수리 개조 또는 이렇게 봅니다. 수리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이렇게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수리하거나 개조하거나 또 옮기라는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1차 위반했을 때, 2차 위반했을 때, 3차 위반했을 때 각각 봅니다. 1차 위반했을 때는 영업 사용정지 앞서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30일 그리고 2차 위반했을 때는 요게 90일 그리고 3차 위반했을 때는 허가 취소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번, 2번, 3번은 동일했고 4번만 달랐다. 그래서 20번의 답을 4번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21번 문제, 이게 마지막 문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봅니다. 저기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처분 사유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다. 21번 보시면요. 21번은 일단 관련성이 없는 내용을 찾으려는 거예요. 여기 설치 허가, 사용정지 어떤 여기 사유 아닌 거를 찾으라 그래 놓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정기 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게 1차 사용정지 10일, 2차 30일, 3차 허가 취소 사유는 거 조금 전에 봤잖아요. 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이때도 대상이고요. 완공 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를 사용할 때. 그렇지만 1번을 봅니다. 1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굳이 사용 정지까지 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21번에 1번 요게 틀리면서 답이다 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보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문제까지 한번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